인물 읽는 여자가 두 번째 인물을 읽습니다. 오늘의 인물은 개인주의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입니다. 이 영상은 위키백과 사이트 원더풀 마인드에서 발췌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알프레드 아들러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정신의학자이며 사회주의자이자 심리학자입니다. 그는 지그문트 프로이트와 칼 구스타프 융과 함께 우리가 심층 심리라고 알고 있는 심리학의 창시자 중 한 명입니다. 프로이트와는 달리 아들러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는 성적 본능이 아닌 개인의 의지력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니체의 철학은 아들러의 철학에 강하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니체는 인간의 의지력이 성욕보다 더 중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는 좌절감이 열등감으로 변했다는 주장을 했으며 이것은 결국 다른 정신질환들의 온상이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알프레드 아들러는 우리의 최초의 경험이 무의식 속에 머물면서 우리의 훗날 정신적 삶을 결정한다는 생각을 거부했습니다. 반대로 그는 현재와 지금의 삶의 방향과 의미를 부여하는 개인의 능력에 엄청난 가치를 두었습니다. 아들러는 1870년 2월 7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6명의 아이들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유대인 곡물 상인이었고 어머니는 가정주부였다고 합니다. 그는 어린 시절을 오스트리아 수도 근교에서 보냈습니다. 구루병을 앓았었고 또 수레에 2번이나 치인 적이 있었으며 홍역으로 죽을 뻔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시로 아팠던 그는 그다지 천재도 아닌 평범한 아이였다고 하죠. 하지만 병약했던 자신의 신체의 열등감이 정신의학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원동력이 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구루병은 비타민 D 결핍으로 골격의 변화를 초래하는 병입니다. 다리가 굽어 뇌반슬형, O자형이 되는 병을 말합니다. 아들러는 자신이 병약하게 태어난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다른 신체적 한계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을 관찰하게 됩니다. 그는 인간이 신체적인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독창적인 방법을 개발하는 동기로 바꾼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그는 고난을 극복하기 위한 인간의 의지력에 큰 중요성을 두게 됩니다. 아들러는 일관성 있는 실제로서의 개인을 중요시했습니다. 니체의 철학에 영향을 받았던 그는 프로이트의 환원론적 인간관을 반대하며 인간을 더는 분류하거나 분리할 수 없는 완전한 통합체로 보았습니다. 아들러는 인간의 완성을 역동적으로 추구하는 개인이라고 생각했고 개인이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아들러는 상담 과정에서 상담자의 문제는 인생 초기에 형성한 생활 양식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런 결론도 얻었습니다. 상담자는 자신이 가진 긍정적 자질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 뚜렷한 목적 의식과 노력으로서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열등감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특히 중점을 두었다고 합니다. 1911년 아들러는 자유정신분석연구협회를 설립했으며 1912년에 개인심리학협회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아들러가 사회적 요인의 환경이 개인의 행복에 중요하다고 믿었던 것을 고려하면 개인심리학이라는 이름은 모순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들러는 무거운 사회적 영향력이 각 개인에게 뚜렷한 영향을 미친다고 믿었기 때문에 개인이라는 용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들러가 제시한 개념 중 하나는 보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보상은 마음에서 시작하여 몸으로 변환된다는 것입니다. 안과 의사로서 그는 심각한 시력 문제를 겪고 있는 많은 환자들이 훌륭한 독서가라는 것을 관찰해냈습니다. 아들러에 따르면 각 개인의 주요 추진력은 의지력이다.
하지만 이 운전이 방해를 받았을 때 열등감이 생길 수 있다. 이것은 경험과 환경에서 비롯된 무능력이나 무능함의 신경질적인 느낌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인은 지나치게 높은 인식과 욕구를 느끼게 된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의 보상 과정은 두 가지 사용 가능한 옵션으로 이어집니다. 첫째, 개인은 새로운 잠재력을 개발함으로써 자신의 열등감에 대해 보상을 하고, 다른 하나는 개인이 열등감에 사로잡혀 건강하지 못한 우월감을 키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을 냉소, 좌절, 무관심, 심지어 범죄로까지 이어진다고 보았습니다. 알프레드 아들러의 업적은 그 시대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것은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개인의 의지가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 특히 개인의 능력에 대한 강조는 나중에 나타난 휴머니스트 심리학, 에리 프롬의 사회심리학, 빅터 프랭클의 로고테라피가 포함됩니다. 게다가 셀프 헬프 심리학은 그의 많은 이론들을 자주 사용합니다. 하지만 20세기 초 무의식을 정립하여 사상계를 뒤흔든 프로이트나 종교학, 문화인류학 분야에 새로운 관점을 제공한 융에 비해 아들러는 교육학, 교육심리, 사회복지 등의 분야에서 그다지 인지도가 높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아들러의 목적론을 기반으로 일본인 철학자 기시미 이치로와 작가 고가 후미타케가 쓴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베스트셀러 반열에 올랐습니다. 최근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아들러와 목적론이 각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인물 읽는 여자 저도 미움받을 용기 책 2권을 모두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으면서 많은 의문점이 생기기도 한 건 사실입니다. 물론 미움받을 용기에서 나오는 각 개인이 용기를 갖고 자신을 사랑하며 자신의 의지대로 사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는 누구에게나 필요하다고 봅니다. 트라우마는 극복하고 긍정적으로 살자는 의미에는 별다른 반론은 없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무의식은 부정할 수 있다라는 아들러의 이론에는 허점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견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